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북에는 전주와 정읍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음 달 12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7명 후보 가운데 6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해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 서신동 도의원 보궐선거에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1명, 나머지 2명은 무소속입니다. A 후보는 선거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200만 원의 벌금을, B 후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C 후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폭력 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도박으로 벌금 100만 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완죽은 고3면과 화산면 등 라 선거구엔 민주당 1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4명이 출마했는데 3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D 후보는 살림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E 후보는 전과가 없습니다. F 후보는 3건의 사기로 각각 징역 8월 이상을, 2건의 절도로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를, 2건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G 후보는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의 일꾼으로 일하겠다며 도의원과 군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7명 가운데 6명이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래도 도의원이니까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지역을 위해서 깨끗해야지. 하지만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아니면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5년, 그리고 그 3년 미만의 금고도 역시 5년이고요. 3년 초과 그 금고 이상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그 자유롭게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궐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전북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86%가 전과 기록을 신고해 선거 무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최근 쓰레기 대란을 가까스로 해결한 전주에서 이번엔 음식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식 쓰레기 처리장에 주민 지원금을 두고 주민과 전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가동을 시작한 전주시 음식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주민 감시원들이 음식 쓰레기에 섞인 비닐 등을 일일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에 수거 차량 서너 대만 골라 하던 검사가 갑자기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반입 가능한 쓰레기 양이 평소의 20%로 줄었습니다. 하루 일일 처리량이 여기 300톤이거든요. 300톤인데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한 50톤 정도밖에 못 들어오게 되죠. 주민들은 전면 검사에 나서면서 전주시가 해마다 주는 6억 원의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매립장과 최근 합의한 것처럼 6년 뒤에 50% 올려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반입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달라는 건데 이럴 경우 지금보다 2억 원 가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산제로 달라요. 정산해서 적어지면 적는 대로 받고 더 처리를 더 하면 더 받겠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합니다. 애초 유치 공모 때 지원 한도를 6억 원으로 내걸었는데 운영 1년도 안 돼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매년 6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이 10년이나 넘게 지났을 때 그런 것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해야 할 일이지. 음식 쓰레기 반입이 하루 이틀만 더 차질을 빚어도 전면적인 수거 중단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 쓰레기처럼 임시 야적이나 민간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 악취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제 한 하천에서 불에 탄 개 사체 수십 구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폐사한 개를 이곳에 내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SNS를 통해 끔찍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하천 둔치입니다. 까맣게 그을린 개의 사체들이 하천 둔치를 따라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최근에 버려진 듯 불에 타지 않고 자루에 담긴 개의 사체도 있습니다.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것만 11마리. 이미 백골이 된 것도 상당수여서 꽤 오랜 기간 최소 수십 마리의 개가 이곳에 버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개가 죽었다고 해도 이렇게 유기하듯이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묻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곳 하천 둔치는 어른 키보다 큰 억새풀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억새풀이 불에 타면서 개의 사체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폐사한 개를 이곳에 내다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폐기물 관리법 내지는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적으로도 한번 수사를 해볼 생각이에요. 국립농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도 밝힐 계획입니다. 질병 등으로 이미 죽은 개를 버렸다면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해 관련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청소년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흡연이나 음주는 감소했지만 비만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북 청소년의 교육과 건강 통계를 이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 인구 감소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전라북도의 9살에서 24살 사이의 인구는 35만 1,000명, 5년 새 7.3%나 줄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한 10여 년 전에는 학급당 한 35명 내외였었는데 올해는 지금 29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학급당 정도를 낮춰서 위안거리가 있다면 그 속도가 조금 완화됐다는 것뿐입니다. 다문화 학생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도내 초중고의 다문화 학생은 모두 5,560명. 해마다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중고 대학생 가운데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45.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7%포인트나 낮았습니다. 건강 문제는 항목별로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흡연과 음주율이 해마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비만율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남자의 비만율이 여자의 비만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게임 등 자기 혼자서 하는 게임을 많이 즐기면서 신체적 활동이 많이 준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 도내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은 60.9%로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증가했고 월 평균 사교육비는 19만 4천 원으로 4.3% 늘었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길이 익숙치 않은 초행길 운전자들이 진입로를 착각해 벌어지는 일인데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원 나들목에 설치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역주행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던 차량이 마주오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뒷걸음질 치더니 이내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였습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는 차량. 깜짝 놀란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도 대형 화물차를 아슬아슬 비켜가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29건, 1명이 숨지고 4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노령 운전자들이나 음주 운전자들은 판단 미숙으로 또 지향 미숙으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로 구조에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처럼 기존 도로와 고속도로 진입로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운전자들이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남원 나들목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역진입 방지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사이렌을 울리고 상황실과 고속도로 순찰차에 자동 통보돼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합니다. 역진입에 의한 차량을 사전에 인지해서 차단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요금소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역진입 방지 시스템을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경제단체들이 새만금을 비롯한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협의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 새만금 예산을 매년 2조 원으로 늘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를 철회하며 사회 간접시설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이 인사와 예산 등에서 전북 몫을 제대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상대 측의 동원 의혹을 잇따라 제기해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우석대 학생들의 문재인 캠프 출정식 동원 의혹을 전형적인 적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 조직적으로 동원이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다며 부정 경선이 의심된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두 경선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AY와 구제역으로 500억 원이 넘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전북에서 AI로 닭과 오리 등 483만 마리를 매몰하고 구제역으로 소 339마리를 살처분해 살처분 보상금으로 52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같은 지급액은 전국에서 경기와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